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이종성 팀장입니다. 저희가 매번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청계천이 보이는 현장에 한번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까방만의 매력이죠. 이제 생생한 현장감을 통해서 매물 분석을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준비해 주실 매물은 어딘가요? 아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저희가 청계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거라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바로 청계천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매물이요. 예전에도 한번 5년도 상가를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청계천 상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도전동에 위치해 있는 스튜디오 상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바로 청계천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상가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모든 수익형 부동산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입지 그리고 수요 이렇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수요와 입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청계천 상가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왕십리 뉴타운이 자리에 잡고 있고 뒤로는 주말에 청계천 나들이를 위해서 관광객이 오시는 수요까지 모두 흡수 가능한 상가를 소개시켜드립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위로는 오피스텔이 170여 세대가 자리 잡고 있는 복합 건물의 상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오피스텔에 주거하시는 분들 수요 또한 흡수가 가능한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주거 인구와 관광 인구와 오피스텔 수요까지 정말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물인데 이제 여기 예전에 분석해주신 논현동 상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가가 밀접해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에 있는 1층 상가 형태의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상가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가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야외에서 이제 인사를 드렸네요.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지셨어요. 바깥이랑. 네,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그 청계천 매물을 이제 이종성 팀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건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까놓고 말하는 부동산 매물 방송이죠. 까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매물 어떤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주말 청계천을 나들이 하는 수요라든지 또 15,000여 명의 왕십리 뉴타운 수요 거기에 복합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총 여기가 지금 주거 시설이 260여 세대가 있는데 이런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상가 청계천 상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70실의 오피스텔 그리고 90세대의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총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까지 한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 170 그리고 생활주택 90 그렇게 해서 주상 복합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1층 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5개 타입이 있어서 2018년 내년이죠.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가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같이 현장을 보면서 공사 진행 상황도 한번 봤었는데 이제 막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매물을 거래를 하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공된 매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TV 방송들을 보시면 신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매물인지 아세요? 그냥 준공을 좀 앞둔 그런 매물이지 않을까.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선분양보다는 후분양 매물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기존의 방송들을 보시면 2000
1년 정도 후에 중공나는 빌라다 이러면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완전 9억의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향후 계획이 언제쯤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시기도 걸 가지고 전에? 부시기도 전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 그걸 신축이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태이고 네. 또 이런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KB 신탁사가 주체가 돼서 건설을 하고 건설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걱정을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선분양이고 지금 뭐 260세대 맞나요? 260세대고 최다영 팀장님 뭐 좀 그만해 주세요. 아유 죄송해요. 주거 시설이 260세대라고 했는데 음. 그렇다면 금액이 어떨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1층에 상가가 총 5개의 타입이 있는데 면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단적으로 하나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용 32평 기준으로 이제 상가를 설명해 드리자면 현재 금액이 매가가 20억이고 대출 한 50%를 활용하면 한 대출이 한 10억 그리고 이 일대라든지 신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증금 5천에 월세 한 1,000 정도가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투자는 9,500 그러면 수익률은 9.1% 정도 좋네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네. 지금 한 평당 6천만 원 정도로 나와요. 음. 근데 제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은 신설동입니다. 신설동에 있는 상가인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이다? 그러면 분명히 비싸거든요. 네. 근데 주거시설이 아니라 상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싸다,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시세이긴 해요. 이게 저렴한 시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시세도 아니기 때문에 그 평균적인 금액적인 부분이고 그 일대 주변이 사실 보면 제가 반경 한 500m를 중심적으로 해서 주변을 한번 상권을 한번 분석해 본 게 있는데 이 일대가 상업시설이 총 720개 많아요. 많죠? 네.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음식점이 292개 그리고 서비스 업종, 뭐 편의점, 커피숍 주로 1, 2인 세대들이 네네네. 좋아하는 그런 편의시설이 한 107곳이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321곳에 도소매업이 하는 업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도소매업 업종 같은 경우는 혹시 청계천 주변에 좀 다녀보셨어요? 거닐 뭐 산책이라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주 옛날에 한번 20대 초반에 가보고 그 다음에 간 게 이번에 같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청계천 일대가 사실 좀 금속이라든지 맞아요. 그때도 정말 뭐 하나 빼고는 다 만들 수 있다. 네. 그럴 정도로 이 부분이 그런 쪽으로 사실 특화되어 있는 상권이거든요. 근데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가 거주하는 뭐 260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의 1층 상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권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는 상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도 이 매물을 보고 공실의 위험도랑 이제 이 주변 지역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곤소, 뭐 전기 이런 도소매 업종이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뭐 좀 공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임대가 잘 맞춰질까 이런 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정말 뭐 상권, 음식점 상권이라던가 이런 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이 지역이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주택 상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택 상업 지역은 뭐 중저밀 뭐 주거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권을 말하는데 보통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상가주택 뭐 1층은 상가고 뭐 2, 3층은 뭐 주택 형성으로 되어 있다든지 보통의 상가들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 3층에는 뭐 거주를 하시고 1층에 뭐 도매업을 주로 이루는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특화되어 있는
상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들만 있어가지고 상권은 형성돼 있는 상가가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런 형태의 상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뭐 아무래도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상가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씀드릴 수 있다시피 뭐 다른 공실 부분에 네네네. 있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좀 해보면 앞서서 뭐 9.1%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매매 금액 20억에 뭐 임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천만 원을 활용하신다면 대출이 10억 그리고 실투자는 9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이 대출을 3.4%로 계산하면 월 이자가 2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월세 1천만 원에서 280을 빼면 720이 되겠죠. 월 수익은. 그러면 연 수익은 8,640만 원. 그래서 수익률은 9.1%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입지나 입지도 중요하고 수요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잠깐 말씀을 주셨다시피 260세대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입지랑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청계천에 위치해 있는 상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에 청계천을 이용하시는 주말 나들이 뭐 수요라든지 그리고 왕십리 이 바우당교라고 하는 왕십리 뉴타운 바로 중심지의 도로를 초입 부분에 이 상가가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왕십리 뉴타운에 거주하시는 15,000여 명의 뭐 수요까지 확보가 되는 위치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복합 건물이라고 했죠. 260여 세대가 1, 2인 가구로 형성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는 없는 특화된 상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지금 가격 분석을 할 때 제가 지금 가격 좀 찾아보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그 구입 가격을 알고 있거든요. 그 한강변이 아니죠. 청계천 변에 있는 것들 원래 좀 비싸요. 거기가 그게 준 주거 지역이나 혹시 상업 지역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을지로 유가 지금 청계천 변에 있는 지하 1층 공급 면적 3평짜리 전용 면적 2평짜리거든요. 청계천 변에 있는 지하에 있는 것이 전용을 하셨으니까 전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용 2평인데 1억 5천이에요. 시세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많이 비싸거나 그렇다고 정말 싸거나 이게 아니라 평균 시세가 거의 한 그 정도. 그렇죠. 근데 을지로 같은 경우에 네. 정확한 뭐 입지까지는 이렇게 위치는 안 나왔는데 한강변이 청계천변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오래된 게 이 정도 가격인데 얘는 지금 신규니까. 그리고 방금 그런 정도. 이제 두 분 말씀 나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로라는 상권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상가이기 때문에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이 7,500과 6,000원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 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매물은 어떤 상가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상가 주택에 있는 상가 형태이기 때문에 방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상가가 아예 없다. 전무할 정도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특화되어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상가를 2, 3층짜리 상가 주택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갭이 있다. 그래요. 자, 이어서 좀 계속 설명 그러면 좀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수요랑 입지를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집가 상승을 할 요소나 이런 개발 호재가 따로 혹시 있을지 해서요. 개발 호재. 원래 우리 방송 아시죠? 그렇죠. 입지 개발 호재 추천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이라고. 네. 서울 중에서 혹시 지하철이 없거나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 보셨어요? 거의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서울에는 하다못해 제가 뭐 다른 지역 수도권을 봐도 개발 호재, 뭐 지하철 여건이 없는 지역이 절대 없어요. 네네. 근데 그 호재가 이번 매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판단을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방송 보시고 개발 호재 맞네? 한 10개, 20개 되네? 그럼 이번 매물 좋은 거네? 가 아니고 이번 매물이 이 개발 호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물론 여기도 뭐 지하철 신설동역 뭐 1, 2호선이 환수되는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 중에서 제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 뭐 누림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뭐 창신 승인 지역이 바로 그렇죠. 옆에 있거든요. 지금 1호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 근데 이런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지 수요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왕십리 뉴타운 수요라든지 네. 그리고 또 청계천 주말 나들이 하는 수요 그리고 이 상가 자체가 젊은 층 수요들에 맞춰 프랜차이즈가 입점을 할 경우에는 이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돼요. 근데 이 매가는 결국에는 이 권리금의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이 권리금이 바로 월세와 직접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상가가 어느 정도의 집객 능력이 있는지 그게 바로 권리금이기 때문에 이 권리금 상승이 곧 월세 상승 그리고 이 월세 상승이 수익률 그리고 수익률이 오르면서 매가가 당연스럽게 오르는 그런 단계 상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입지 그리고 뭐 260세대라는 복합 건물 상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뭐 관광객 수요도 있겠고 왕십리 뉴타운 수요까지도 있겠고 아직 뭔가 상권이 형성이 되지 않은 곳에서 계속해서 상권 형성이 된다면 권리금까지 또 기대를 그렇죠. 해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제가 이번 매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상업지역 내에 있는 그리고 또 주택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는 그런 막 20층 네. 건물이 진비? 없어요. 아, 주변적으로? 네, 주변 지역 지역에는 물론 이제 없어요. 종로 쪽 방향으로 가면 그런 거 수두룩하게 있겠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왕십리 뉴타운의 배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가가 전무하기 때문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고 이제 나머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매물의 포인트 그리고 이 매물의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좀 뭐 키워드나 이런 뭐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직 뭐 처음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죠. 네. 완공이 안 돼 있으니까. 네네. 이 완공이 안 돼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투자할 때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중간에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러면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분양이긴 하지만 KB의 신탁사가 신탁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돈을 마음대로 그렇죠. 못 쓰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위험 요소는 아무래도 좀 벗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가 일반 강남이라든지 그런 홍대 그런 상권에 있는 상가가 아니라 네. 주거 시설 보통 이제 저희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상가의 그런 상권의 상가다 이렇게 좀 아시면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이제 또 수익률 9.1% 그리고 추후에 이제 권리금 형성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지 위치에 있는 매물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뭐 질문 있으시면은 카페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끝나고 별점 있어요. 그러니까 별점 꼭 같이 한번 참고를 해서 봐주시고요. 또 이제 기사 올려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그렇죠. 청계천에 관련된 기사들도 궁금하시면 카페 통해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카페 열심히 네, 열심히 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영상들도 계속 꾸준히 뭐 강의라든지 네. 뭐 까방도 계속 업로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튜브 카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